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5세 현직 노의학 전문의 남민철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병원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노인의 몸이 나이 들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바로 65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욕이 위험하다고요? 깨끗하게 씻는 게 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목욕하던 습관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골절로 입원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분들까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깨끗이 씻겠다는 좋은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는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씻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노년의 목욕이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씻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진료하고 연구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뜨거운 물로 매일 목욕하신다면 이 영상이 그 소중한 삶을 지켜드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지켜본 결과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7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목욕 하나만 바꿔도 10년은 더 건강하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목욕이 65세 이후가 되면 이렇게 위험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관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땐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금세 혈압이 조절되고 몸도 빠르게 적응하죠. 하지만 노인의 혈관은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게 실신과 낙상의 주된 원인이죠. 저희 병원에서만 해도 겨울철이면 목욕하다 쓰러졌어요 하고 오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줄을 섭니다. 둘째,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금방 체온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체온 조절 중추가 무뎌져서 목욕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혹은 오래 체온이 올라간 상태로 남아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92세 박미자 할머니는 목욕 후 머리만 덜 말리고 앉아 있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체온이 34도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피부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기름기도 줄고 수분도 줄어들죠. 65세가 넘으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매일 떼수건으로 문지르고 항균 비누로 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인 보호막이 무너져서 피부는 쉽게 갈라지고 가려움증, 피부염,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하루에 2번씩 씻으시다가 피부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균이 들어가 결국 항생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면역입니다. 지나치게 닦으면 면역도 닦이는 거죠. 넷째, 균형 감각과 반사 신경이 약해집니다. 욕실은 젖은 바닥, 미끄러운 타일, 좁은 공간. 조금만 어지러워도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80대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욕실에서 한 번 이상 넘어져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한번 부러지면 단순히 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장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다 보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면서 몸 전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활동량이 줄어든 생활이 길어지면 머리까지 무뎌지면서 치매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넘어짐 하나가 결국 거동장애와 치매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번지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다섯째,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불안정해집니다. 안 씻으면 더럽다고 할까봐, 몸에서 냄새 날까봐 매일 씻어야 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심리적 이유로 과도한 청결 습관을 유지하십니다. 그 불안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같은 목욕이지만 나이가 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젊은 몸에 맞춰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노년에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목욕이 65세 이후에 위험해지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씻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제가 40년 동안 직접 진료하고 연구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7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물이 뜨거워야 시원하다는 생각입니다. 등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이게 바로 사는 맛이지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뜨거운 물이 심장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진료했던 90세의 박은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요, 김 선생, 내가 이렇게 팔팔한 게 다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덕분이야 하시며 늘 웃으셨습니다. 정말 건강하셨어요. 병원도 거의 안 오시고 혈압도 괜찮고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목욕 도중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오셨고 심장 쇼크였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 거죠.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그 후로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하셨습니다. 고령자에게 있어 한 번의 실신이 회복되지 않는 건강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됩니다. 피부로 피가 몰리면서 전신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며 부담이 커지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자율신경계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41도 이상의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벼운 조깅 수준의 심박 증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깅처럼 준비 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뇌졸중의 30%는 기온차가 큰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목욕 중에 발생한 뇌빈혈, 실신,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체온이 상승하면 이에 따라 혈압이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이때 혈관벽이 약한 노인의 경우 이러한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해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피하면서도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손등으로 느꼈을 때 편안하다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대 뜨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래 있을수록 체온 변화가 심해집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목욕 전후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저하가 더 심해지고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 욕조에서 일어날 땐 한 손은 고정한 채 천천히 일어나세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땐 무릎, 엉덩이, 허리, 머리 순으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다섯 번째, 심장질환, 고혈압 있는 분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은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사생활이 중요하지만 생명은 더 소중합니다. 뜨거운 물 한 번이 몸을 푸는 게 아니라 심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왜 매일 목욕이 피부를 망가뜨리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욕은 깨끗하게 씻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깨끗함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한 78세 김성자 할머니는 피부가 온통 갈라지고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자국에 상처까지 나 있었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어떻게 씻으세요? 할머니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비누로 팔꿈치니 무릎이니 구석구석 다 닦아요. 그래야 냄새 안 나고 개운하죠. 그런데 검사해보니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하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지질층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의 면역 장벽이 무너진 거죠. 피부가 외부 세균에 그대로 노출돼 있던 겁니다. 여러분, 피부는 단순한 덮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자 면역기관입니다. 노년기에는 피부 지질 생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20대와 비교하면 65세 이상의 피부는 보호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에, 비누에,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를 지켜주는 지질, 수분, 좋은 세균들까지 전부 씻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피부엔 좋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매일 강한 세정제를 쓰고 항균 비누로 샤워하면 이 좋은 세균들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노인의 경우 이게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세균이 다시 복구되는 속도 자체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진행한 피부 면역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비교했을 때 주 3회 목욕한 그룹보다 매일 전신을 씻은 그룹에서 피부 염증 지표가 평균 42%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염 발생률도 2배 이상 차이 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신 목욕은 주 2, 3회면 충분합니다. 매일 씻지 않아도 건강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비누는 부분 세정에만 사용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 나는 부위만. 나머지는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항균 비누 대신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제품에 pH 5.5에서 6.0, 저자극, 보습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균, 살균, 강력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걸 황금의 3분이라고 부릅니다.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뚜껑을 덮는 효과를 주는 거죠. 다섯 번째, 보습제는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히알루론산은 마치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트나 약국, 인터넷 어디서든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성분표에 이 두 가지 이름만 확인되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김성자 할머니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목욕하고 부분 세정하는 방법, 그리고 약산성 클렌저와 보습제 루틴을 2주간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가려움이 싹 줄었어요. 이제야 잠을 잘 수 있겠네요. 피부도 숨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약해지는 법입니다.
매일 하는 목욕이 위험할 수 있는 세 번째 진실은 욕실에서 넘어지는 순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치료하며 욕실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넘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세 이명철 할아버지, 겨울철에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 이후엔 일어나 걷지 못하셨습니다. 침대에서 생활하시다가 몇 달 뒤엔 우울감과 식욕저하, 그리고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낙상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중 38%가 목욕 중 또는 목욕 직후에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을 당한 80세 이상 노인이 1년 내 사망률은 약 25%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명적인 의학적 사건입니다. 왜 노인은 쉽게 욕실에서 넘어질까요? 노인이 욕실에서 쉽게 넘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욕실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젖은 발이 미끄러운 타일과 맞닿으면서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은 젊은 사람에겐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노인에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서 몸을 덮인 상태로 욕실 밖의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이나 순간적인 실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화로 인해 균형 감각과 근육의 반응 속도,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몸이 휘청이고 낙상의 위험은 더 커지게 됩니다. 낙상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낙상 사고는 단순히 한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이 발생하면 장기간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침상에만 머물게 되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든 탓에 폐렴이나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마음까지 위축되어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낙상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리를 끊어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미끄러진 건데요. 이렇게 시작해서 인생의 질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어야 합니다. 실리콘 재질로 된 매트는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도 간편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작은 투자 하나가 큰 사고를 막아주는 셈이죠. 또한 욕조나 변기 주변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거나 일어설 때 혹은 중심을 잃었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넘어짐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앉아서 씻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 씻다가 넘어지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욕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씻는 것만으로도 낙상의 위험은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목욕 전후로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을 일으킬 땐 무릎, 엉덩이, 허리, 어깨, 머리, 이 순서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몸이 준비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욕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까이 있는 시간에 씻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나가다 보면 낙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명철 할아버지의 사고 이후 그분의 동생분은 저와 상담을 하셨고 욕실 구조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욕실 바닥에 매트를 깔아두셨고 고정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셨습니다. 욕실용 의자를 구비하여 항상 사용하시고 샤워 시간도 낮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앉아서 씻는 게 더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욕실은 청결을 위한 공간이지만 방심하면 평생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험구역이기도 합니다. 미끄럼 하나가 인생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꼭 안전장치를 갖춰주세요. 자, 다음은 목욕 후 체온 저하가 왜 생명을 위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고 나면 보통 몸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노인의 경우에는 목욕 후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좀 쌀쌀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1월 82세 방현숙 할머니가 따뜻한 욕조에서 목욕을 마친 후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 얇은 옷만 입고 거실에 계셨습니다. 그날 밤 의식이 흐릿해지고 온몸이 떨린다며 응급실로 오셨죠. 체온을 재보니 34.5도, 정상보다 2도 이상 낮은 심각한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왔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죠? 그 질문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묻는 말입니다. 자,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 상태로 욕실 밖으로 나오면 확장된 혈관을 통해 열이 급속히 빠져나갑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열 손실을 막기 어렵고 체내 온도를 복구하는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쉽게 말해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냉장고에 넣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겉은 따뜻해졌지만 차가운 공기에 닿는 순간 더 빨리 식어버리는 거죠. 최근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체온 회복 능력은 20대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특히 겨울철 목욕 후 30분 이내 체온이 1도 이상 떨어지는 노인이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루 사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의식 저하, 심정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목욕 후 체온 저하로 인해 폐혈증까지 발전한 사례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목욕 후 체온을 지키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욕실과 방의 온도 차를 최소화하세요. 목욕 전 욕실과 방의 난방을 미리 켜두고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하세요. 2.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닦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머리카락과 발끝까지 완전히 말리세요. 3. 목욕 후엔 바로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양말, 긴팔, 실내조끼 등 체온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머리와 발을 꼭 감싸주세요. 4. 따뜻한 음료를 마셔 내부 체온도 보완하세요. 생강차, 보리차, 따뜻한 물 모두 좋습니다. 뜨거운 물만 마셔도 내부에서 체온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겨울철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입니다. 햇빛이 있을 때 체온 회복이 훨씬 쉬워집니다. 방현숙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제가 알려드린 목욕 후 체온을 지키는 습관을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목욕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고 목욕을 마친 후에는 두꺼운 수건으로 몸을 감싸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셨죠. 또 생강차 한 잔으로 속을 덮이고 머리카락도 완전히 말린 뒤에야 옷을 입으셨습니다. 목욕 시간도 해가 떠 있는 오후 시간대로 조정하셔서 기온차를 최소화하셨고요.
그 결과 이전까지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던 할머니가 그해 겨울엔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이처럼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노년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뜨겁게 씻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노년기엔 정말 위험합니다. 뜨겁게 씻고 차갑게 식는 순간, 그게 바로 몸의 면역과 생명력을 뺏기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씻고 더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그것이 노년 목욕의 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목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 어쩌면 목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잠들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을 데우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젊을 땐 이 말 맞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82세 이정숙 할머니는 30년 넘게 잠들기 전에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목욕 안 하면 잠이 안 온다는 생각이 강하신 분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새벽에 자주 깨고 자고 나도 피곤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죠. 제가 수면 관련 검사를 해봤더니 깊은 수면 시간은 줄고 수면 중 각성 횟수는 평균 42%나 증가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목욕.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깊이 잠들기 위해서는 몸의 심부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죠. 젊은 사람은 이 체온이 금방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뜨거운 체온이 쉽게 식지 않습니다. 즉,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고 그 결과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후배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한 그룹은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가 42% 증가, 깊은 수면 시간이 38% 감소했습니다. 반면 38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잠들기 3시간 전에 목욕한 그룹은 수면 질이 3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치입니다. 지금부터는 노년기에 꼭 맞는 편안한 잠을 위한 건강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사이 미지근한 수준으로 손등으로 느꼈을 때 편안하다 싶은 온도입니다. 절대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2.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로 짧게 하셔야 됩니다. 오래 목욕하면 체온이 높게 유지되어 오히려 각성 상태가 지속됩니다. 3. 목욕은 잠들기 2~3시간 전에 마무리해 주세요. 체온이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기 직전은 피해 주세요. 4. 목욕 후 따뜻한 허브티 한 잔, 라벤더, 캐모마일, 둥글레차 등은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5. 전신 목욕이 부담스럽다면 족욕만 하셔도 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은 전신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체온 변화가 적어 훨씬 안전합니다. 서울 잠실에 사시는 78세 박정원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위의 방법을 추천해 드렸고, 뜨거운 목욕에서 미지근한 족욕으로 바꾸고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시간 조절을 하셨어요. 그 결과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푹 잤어요. 이렇게 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수면을 잘못된 목욕 습관이 망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습관이 잠을 부릅니다. 이제는 몸을 지치는 목욕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목욕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진실에서는
항균 비누와 깨끗함이라는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감염에 잘 걸린다. 놀라운 이야기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감염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게 건강이 기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 몸은 병에 더 잘 걸리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매일 비누로 전신을 박박 씻는 습관이 오히려 피부 감염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83세 정지영 할머니는 30년 넘게 하루 한 번씩 전신을 비누로 꼼꼼히 씻는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건 청결 덕분이에요. 이렇게 자랑도 하셨죠. 그런데 겨울마다 이상하게 피부가 가렵고 따갑고 심하면 진물까지 나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진찰 결과는 피부 보호막 손상 세균 감염이었습니다. 손으로 긁은 미세 상처에 세균이 침투해 피부 감염까지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나쁜 세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세균입니다. 이걸 우리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항균 비누, 강한 세정제,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이 방패가 모조리 씻겨나가고 피부는 적의 침투에 속수무책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대학병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항균 비누로 전신 목욕한 그룹은 주 3회 부분 세정만 한 그룹보다 피부 내 유익균 수치가 35%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감기, 피부염, 상기도 감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면역 체계는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중엔 항균 99.9% 살균이라는 문구가 붙은 비누나 바디워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엔 트리클로산이라는 강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장기간 사용되면 피부 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는 이런 성분에 더 취약합니다. 강한 성분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을 지키면서 깨끗함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목욕은 일주일 기준으로 2번이나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씻어야 한다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항균 비누 대신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품에 pH 5.5에서 6.0, 저자극, 보습, 피부 장벽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항균, 살균 99.9% 같은 문구는 피하세요. 3. 떼수건 사용은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피부를 과하게 문지르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고 작은 미세 상처가 생겨 감염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손바닥 세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 목욕 후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면 좋습니다. 바르는 타이밍은 목욕 후 3분 이내, 이걸 황금의 3분이라고 합니다. 5.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균형을 깨뜨립니다. 겨울철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세요. 정지영 할머니께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렸고 그동안 이어오시던 항균 위주의 씻는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매일 비누로 씻는 대신 미온수로 가볍게 세정하시고 약산성 비누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사용하도록 안내해드렸죠. 목욕 후에는 빠짐없이 보습제를 바르시고
실내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나도록 피부 감염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피부가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적당함에서 옵니다. 청결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한 청결은 몸을 지키는 보호막마저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우는 목욕이 아니라 지키는 목욕으로 바꿔보세요. 그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음 진실에서는 목욕이 영양 흡수와 면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금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씻는 게 영양 흡수까지 방해한다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욕이 피부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매일 하는 목욕이 실제로 영양 흡수와 면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건 최근 노인의학과 피부면역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75세 김영진 할아버지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분이셨는데 매년 겨울만 되면 기운이 없고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이러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아로마빈으로 전신을 구석구석 씻는다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단순히 백혈구나 림프구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부, 장, 점막 모두 면역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피부는 가장 넓은 면역기관이자 영양대사와도 연결된 신호 전달 통로입니다. 피부는 비타민 D 생성, 염증 조절, 외부 감염 차단, 호르몬 신호 반응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매일 항균 세정, 강한 물리 자극, 고온 자극에 노출되면 보호막이 손상되고 몸 전체의 면역 균형에 신호 이상이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엔 이 변화가 피부장 연결축을 자극해서 장 점막의 면역세포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으로 피부 방어선이 약해지면 장내 흡수력, 영양대사, 면역반응까지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노인의학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강한 세정으로 전신 목욕한 그룹은 일주일에 2, 3회 목욕한 그룹보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평균 18% 낮고 면역 관련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결 차이를 넘어서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몸속의 신호등이자 면역 시스템의 초소입니다. 이 피부를 매일 자극하고 닦고 씻는다는 건 마치 컴퓨터의 방화벽을 매일 비밀번호 없이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멀쩡해 보여도 언젠가는 해킹당하듯 몸도 외부 침입의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의 피부 면역과 영양 밸런스를 지키는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고 수분과 유분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절된 목욕 습관은 장 면역과 연결된 신경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외의 날에는 미지근한 물로 필요한 부위만 가볍게 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부분 세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볕을 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목욕만 하기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빛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노년기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직후나 잠들기 직전에 바로 씻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영양 흡수가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 이때 씻게 되면 체온 변화와 에너지 소모가 생기면서 영양 대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진 할아버지는
제가 위 방법을 알려드리고 목욕 습관을 주 3회로 줄이고 보습 관리, 족욕 활용을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 그 후로는 식욕도 점차 회복되었고 이상하게도 자주 걸리던 감기도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덜 피곤해졌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신호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깨끗하면 건강하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끗함의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나친 청결이 면역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몸이 원하는 만큼만 그리고 지혜롭게 씻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노년기에 매일 목욕이 위험한가에 대해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안 씻고 살아야 하나요? 찝찝하고 비위생적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 마세요. 씻는 걸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씻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40년간의 진료 경험과 최신 노인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노년층이 목욕 후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건강 수칙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가장 중요한 수칙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습제 바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욕 직후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피부 장벽이 회복됩니다. 이 시기를 황금의 3분이라고 부릅니다. 팔꿈치, 무릎, 종아리, 등, 발등 등 건조한 부위는 특히 꼼꼼히 발라주세요. 2. 머리와 발까지 완전히 말리기. 목욕 후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뺏어갑니다. 특히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와 발끝까지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두피에서 열이 가장 빨리 식습니다. 머리카락은 타월로 감싸서 충분히 말리고 가능하면 드라이기나 모자 활용도 좋습니다. 3. 따뜻한 옷과 양말로 체온 유지하기. 피부가 따뜻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목욕 후에는 얇은 옷 대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내복, 긴팔, 가디건, 양말 이렇게만 입어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목욕 후 체온 하강이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옷으로 체온 보완은 필수입니다. 4. 따뜻한 음료로 내부 체온까지 보완하기. 목욕 후에는 외부 체온뿐 아니라 몸속 체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지근한 물, 보리차, 둥글레차, 생강차 등 소화에 무리 없는 따뜻한 음료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속이 따뜻해야 전신이 따뜻해집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가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자연약입니다. 5. 목욕 후 바로 누워 자지 않기.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씻었으니 이불 속에 쏙 들어가야지 하시는데요. 이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과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눕게 되면 몸이 열을 식히기 위해 과도한 자율신경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과 뇌에 부담이 갈 수 있죠. 목욕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앉아서 안정된 활동을 하시고 체온이 서서히 내려간 후에 눕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독서, 음악, 스트레칭처럼 편안한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피부는 촉촉해지고 감기나 낙상 위험은 줄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같은 목욕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노인들이 왜 매일 씻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꿔드릴 수 있을지 심리적 요인과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습관 안 바꾸실 텐데 매일 씻어야 개운하다는 분한테 어떻게 주 3회만 씻으라고 하죠? 네, 저도 압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오랜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모님과 마찰 없이 건강한 방향으로 습관을 조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부모님 세대는 매일 씻기를 고집할까요? 전쟁과 가난한 시절을 거친 세대입니다. 예전엔 깨끗이 씻는 게 건강과 생존의 기본이었습니다. 물도 귀하고 전염병이 돌던 시절을 겪으셨죠. 그래서 청결생존이라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깨끗함은 자존심이자 예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에게 냄새 난다고 할까봐 불안하고 민망한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손주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더 자주 씻으려 하시는 거죠. 하루 안 씻으면 온몸이 끈적이는 느낌이 들고 뭔가 내가 이상한 것 같다는 불편한 감정에 시달립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엄마, 너무 자주 씻지 마세요 라고 곧바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거부감부터 생기고 대화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목욕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무작정 고치자고 하기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전문가의 조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노인의학 전문의들이 그러더라.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대. 오히려 하루쯤 안 씻는 게 더 건강한 거라더라. 이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의사의 권유처럼 이야기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또한 공감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처럼 깔끔하신 분은 드물어요. 그래서 더 걱정돼요.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대로 예전 습관을 따라가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대요. 이렇게 칭찬과 이해를 먼저 보여주는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꼭 매일 전신 목욕 안 해도 된대요. 겨드랑이나 발 같은 냄새나는 부위만 닦아도 충분하대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권하신다더라. 이처럼 청결은 유지하면서도 몸에 덜 부담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목욕도 유행이래요. 라벤더 오일 몇 방울 떨어뜨리면 향도 좋고 피부도 촉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단순히 씻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좋은 방법으로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번 주는 6번만 씻어보고 다음 주에는 5번으로 줄여봐요. 엄마 몸이 더 편하면 그게 맞는 거겠죠? 이처럼 서서히 단계를 줄여가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는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목욕은 그저 씻는 행위가 아니라 몸을 돌보고 지키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따뜻하게 부드럽게 오늘부터 부모님의 씻는 방식에 지혜를 더해 주세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바꿔?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 의학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곧 반응하고 삶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을 주는 지혜 채널은 이렇게 따뜻하고 실천 가능한 지혜로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지혜가 쌓여 가족에게는 따뜻함이 되고 우리 인생에는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